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편 판검사 만든다고, 남편 의사 만든다고, 남편 출세시킨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그런 공로 모르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피고, 자식은 또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하나 얻더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며느리년한테 미쳐갖고 그냥 엄마 쳐다도 안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생 헛살았다.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나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모두 걸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반만 거세요. 반만. 남편하고 자식들, 주위의 친지, 형제들 위해서 반만 거세요. 반은 누굴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 내가 껍데기로 사는 한, 아무리 남편이 출세하고 아내가 뭐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 3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 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 주면 돼? 내가 이해해 주면 돼. 누가 인정해 주면 돼? 내가 인정해 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설은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야.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우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해주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이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 갖고 막 결사반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난리도, 그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은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보면은.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은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 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면은,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누워서 똥오줌 싸가면서 벽에 똥칠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식들 서로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하면서 원수 만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는 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갖고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리에 힘 풀리면 누워서 똥오줌 싸요. 너도 피해주고 나도 피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